이 소비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한 지 반년 만에 휴대폰이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난 신고가 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사용 정지된다. 저는 이제 스팸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잘 모르겠다. 같은 불편함을 겪은 중고폰 이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가서 일단 중고 사기 신고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폰이 인기를 끌자 도난폰을 중고폰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원소유주가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중고폰 구매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도난이나 분실 신고로 사용 정지되는 중고폰은 연간 평균 20여만 대로 추산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폰의 도난 여부와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자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안심하고 중고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은 사업자 매출도 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중고폰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자신의 명의로 기기 변경을 돕는 공인거래 확인제도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작물 취득과 절도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해서 지하철 객차나 승강장에 잠들어 있는 취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총책 A씨가 운영하는 작물 조직으로 넘겼습니다. A씨의 작물 조직은 절도 휴대전화를 헐값에 매입한 뒤 보따리상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할 경우 그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해외 밀반출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마지막 순서는 휴대전화 초기화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걸려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훔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베트남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경찰대는 음주 후 귀가 시에는 휴대전화를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는 습관이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도난, 분실 후 휴대전화를 찾았다며 해외 발신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한 원룸 건물의 주차장. 건물 사이에서 나온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열고 보조석에 올라탑니다. 이곳저곳 차를 뒤지던 이 남성, 수납함을 열어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선박 택배로 중국 등 해외로 팔아넘기려던 2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송 전에 압수한 휴대전화만 64대, 5천만 원 상당입니다. 국내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입니다. 피의자들은 이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팔아넘기려 했지만 오히려 작물업자들에게 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국 작물업자의 사기 행각에 또 다른 먹잇감이 된 이들은 모두 18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층. 중고 휴대전화 한 대에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직접 불법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보고 SNS로 해외 작물업자를 찾았고 단속이 심하다는 작물업자의 말에 신발 밑창이나 의류에 몰래 숨겨 휴대전화를 해외 직거래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작물업자들은 택배를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외로 빼돌린 휴대전화는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제3자가 사용을 하게 판매를 하거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훔친 30대 남성 1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